꿀맛조식 릴레이 방송 2024 하반기 투자 전략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의 조혜진입니다. 슈퍼멘토 7분을 모시고 차례대로 하반기 증시 전망과 함께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슈퍼멘토 오은택 전문가님, 김범준 전문가님 두 분 모시고 2024 하반기 두 남자의 선택이라는 코너로 하반기에 주목해야 할 업종에 대한 이야기 알차게 준비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2024년 하반기에 꼭 알아야 하는 투자 아이디어 공개 방송,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꿀맛 같은 슈퍼멘토들의 핵심 노하우가 공개되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럼 꿀맛 주식 릴레이 방송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꿀맛 주식 릴레이 방송 슈퍼멘토 오은택 전문가님 그리고 김범준 전문가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오랜만에 두 분이 함께하는 방송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범준 전문가님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김범준 멘토입니다. 오랜만에 또 다른 전문가분과 또 방송을 하게 돼서 저도 또 기쁜 마음에 또 오늘 방송을 출연하게 됐고요. 오랜만에 거의 한 3개월 만에 다시 한 방송을 좀 출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 주제가요. 올해 하반기 시장이 정말 어렵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봐야 될 또 이런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을 또 준비했거든요. 예, 끝까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은택 전문가님도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한 2주 됐나요? 1주 됐나요? 네, 맞아요. 2주? 여러분들이랑 이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김범준 전문가님. 그래서 평소에 친한데 두 분 친하시잖아요. 왜 친한데 성함을 약간의 까먹으시는 건가요? 거리감 드는 멘트, 오은택 멘토님이라고 네. 하셔가지고 조금 이제 서운하긴 하지만 오늘 이렇게 조금 오늘은 마음 편히 왔습니다. 요즘 시장이 마음처럼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단합해서 여러분들께 하반기에 우리 증시 어떠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시세를 가져갈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일지 조금 디테일하게 짚어봤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두 분이 썰전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슈퍼 멘토분들의 하반기 투자 전략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2024 하반기 두 남자의 선택 이렇게 꼽아주셨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오은택 전문가님. 제가 먼저 하나. 네. 주제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 방송을 끝맺음 하고 시장이 정말로 역사적인 하락, 과대 낙폭을 마주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이제 현업에 종사하면서 여러 가지 케이스, 여러 가지 낙폭,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마주했지만 그 역사적인 그 장의 한 페이지를 기록할 만한 어느 정도 우리 증시 과대 낙폭이 있었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로 지금은 많이 조금 아직도 약 반등에 나섰긴 했지만 조금 심적으로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시세 내지 못했던 종목들, 업종군 어떤 종목이나 업종이 하반기에 시세를 내면서 여러분들을 조금 더 웃게 해드릴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초점 둬서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들을 좀 웃게 하실지 궁금하다 이런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주제 준비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범쌤, 김범준 전문가님께서도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오늘 이 주제 선택을 해 주셨는데 어떤 네. 마음으로 좀 이 주제 가지고 와 주셨을까요? 일단 오늘 제가 이제 주제를 딱 받아봤는데 하반기의 투자 전략이었어요. 투자 네. 전략이었는데
요즘 시장이 사실상 전략이 하반기라는 큰 틀을 가지고 네. 이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루하루에도 변동성이 심하고 또 이번 주에 좋았던 전략이 그 다음 주에도 또 바뀌는 이런 연속성이 좀 불확실히 되는 그런 시장이 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주제는 이제 하반기에 큰 그림을 좀 볼 수 있는 주제로 좀 잡았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나마 이제 하반기야에서 지금 주식시장이 좀 어렵고 흔들림이 좀 많은 그런 업종들도 좀 분명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저는 이 하반기에 좀 변동성이 크지 않고 오히려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사실상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기대하는 업종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네. 하반기에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좀 안정적이고 하반기 연말까지 볼 수 있는 업종 오늘 선별해 봤습니다. 네. 잠시 후에 또 강의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잠시 후에 그 업종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또 공개를 해주시고 썰전도 풀어주시니만큼 끝까지 방송 함께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이번 시장 변동성도 너무 크고요. 또 큰 폭의 하락이 저번 주에 나왔던 만큼 여러분들께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런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들여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장 좀 반등이 좀 나아졌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15% 정도 상승을 했고 코스닥도 1%가량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반등이 나왔는데 또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반등이 이렇게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엔 또 범준 전문가님부터 먼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시장이 좀 강하게 좀 특히 8월 초부터 네. 많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사실상 8월 달에 조금 이제 반등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좀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이제 8월 스타트부터 많이 꼬이면서 좀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증시에 지금 수급이 꼬인 원인은 거의 어디에 있을까? 물론 이제 대외적인 변수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수급에 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이다. 수급을 먼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 8월 1일부터 8월 12일 동안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약 한 2조 원 넘게 네. 2조 5천억 그리고 기관들도 한 2조 정도 좀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매물에 좀 압박이 돼서 좀 떨어졌던 부분인데 지금 수급의 흐름을 본다고 했을 때 과거 지표가 중요해요. 과거가 지금 7월, 5월, 4월, 1월 그러니까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8월 달까지 외국인이 얼마 정도 샀냐면 네. 약 21조 원 정도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게 큰 금액인가요? 큰 금액, 21조가 역사적으로 지금 5년 동안 상반기 동안 가장 많이 들어온 자금이에요. 가장 많이 들어온 자금인데 네. 지금 이제 코스피의 자금 흐름으로 보면 거의 연초 가격대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네. 올해 1월 달 스타트를 2,640 정도에서 시작이 됐고 지금 이제 8월 이제 12일 날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2,618포인트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네. 2,600 아래에서는 외국인들이 손실이다. 네. 외국인의 손실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올해 상반기 동안 올해 하반기를 기대하고 또는 내년 상반기를 기대하고 큰 자금 역사적으로 가장 큰 23조 원 이상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는데 네.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오히려 손실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조 5천억 정도 팔았지만 지금 이 이상 2,600선 아래로 매물 투매를 하기에는 매우 좀 부담스러운 좀 자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네, 네. 오히려 2,600선 아래는 반발 심리가 좀 강하게 튀면서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이 오랫동안 올해 2024년도 평균 가격인 2,700포인트를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좀 박스권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결국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도 중요하겠고 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대선, 미국 대선 그리고 국내에는 이제 금투세 또는 이제 밸류 프로그램 등등 여러 이제 정책적 친화
합친 주주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예상이 좀 되진 않지만 그래도 2,600선과 그리고 2,700선 하반기는 좀 박스권 흐름으로서 좀 대선 전까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도록 시황을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증시가 좀 안 좋은 원인에 있어서 수급이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좀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와 주던 외국인 수급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9월 금리 인하, 미국 대선, 그리고 국내 금투세 관련된 그런 이슈도 여러분들께서 챙겨봐야 될 그런 이슈가 아닐까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은택 전문가님, 이번 시황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좋게 계속 흘러갈까요, 이렇게? 일단 하반기 길게 보면은 제가 요즘에 시황을 매번 똑같은 시황을 많이 써요. 뭐냐면 네. 이 그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네. 네. 차트를 띄워주시면 네. 자, 이 코스피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지난번에 이제 8월 2일이었죠. 과대낙폭 이후에 갭을 만들고 네. 갭을 만들고 또 한 번에 과대낙폭이 나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언론에서도 우리 증시를 바라보면서 가장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미국 경기 침체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문제 그리고 뭐 중동 이슈도 살짝 있었고 뭐 지속적으로 금투세 이슈도 있었고 근데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이번에 근본의 과대 낙폭은 과하다. 그래서 이 과대 낙폭의 시초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19인데 2,720까지는 시간의 문제지 충분히 만회하는 그림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 과대 낙폭 시점 이후부터 계속 그렇게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경기 침체 관련돼서는 이제 하반기 길게 봤을 때 네. 실제로 이제 미국 전미 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 네. 20년 4월부터 네. 우리 미국 경제가 확정 국면 52개월 연속으로 확정 국면을 마주했는데 이런 확정 국면에서 실제로 침체에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적인 통계를 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건 PPT 화면을 준비를 따로 하긴 했는데 네. 잠시 그러면 PPT 화면을 보고 이게 연도별 이게 안 뜨네요. PPT가 안 보입니다. 네. PPT 띄워주세요. 그러면 네. PPT 지금도 안 보시나요? 네. 그러면 그 연도별로 계속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자료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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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냥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네, 드릴게요. 차트 보면서 그냥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확정 국면에서는 실제로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진 적이 없다는 네. 그런 과거 통계가 중요하고 실제로 근데 1945년 이후에 평균 확장 국면 평균적으로 64개월 정도가 연속된 사이클을 그려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54개월 연속 따지고 보니까 내년 침체가 오더라도 네. 평균 순환 주기를 따지면 내년 이맘때쯤 올 확률이 가장 높다는 그런 분석이 어느 정도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근데 또 증시가 6개월 정도를 선행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네. 시점에 실제로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그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6개월을 당겨왔을 때 내년 초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은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네. 올해 하반기까지는 충분히 근본의 과대낙폭 만회하는 그림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림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경기 침체 관련돼서는 또 여러 가지 이제 경기 지표 관련돼서 미국 뭐 실업률이라든지 뭐 제조업 지수라든지 연속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하겠지만 그 큰 틀에서 봤을 때 아직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경기 침체보다 이 근본의 이 과대 낙폭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이슈로 이게 대입해서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전 이 부분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언급을 잠시 드렸지만 엔캐리 트레이드 이제 요즘에 많이 뉴스도 나오고 있어서 대략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의 이제 초저금리를 이용해서 돈을 빌리고 이 돈을 뭐 미국에 또 투자하고 각국에 투자한 이런 투자자들이
엔화 약세에서 엔화 강세로 접어들다 보니까 금리를 인상하고 이 자금들이 트레이드했던 자금들이 청산에 나섰다는. 실제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거는 지속적으로 갈 이슈는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런 통화 정책 변화에 의해서 자금이 회수가 되더라도 우리가 투자했던 그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장성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거에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고, 이게 또 왜 이렇게 시장에 충격을 줬는고 하니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 양 자체, 금액 자체를 뭐라고 하죠? 그 편차가 너무 크더라고요. 네. 어느 곳에서는 1,000억 달러, 어느 곳에서는 20조 달러. 20조 달러가 약 2경 7천억 정도? 편차가 200배 정도 되는 거예요. 진짜 많이 크네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게 얼만큼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이 남았는지, 앞으로 뭐 추가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할 때 이런 예측보다는 명확한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시장의 하방으로 또 작용할 수도 있고, 다만 우리가 투자한 종목들이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현상으로 인해서 본질적인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중동 이슈도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쪽 지방은 1년 내내 싸웁니다. 증시가 떨어지면 갖다 써요. 중동 이슈 때문에 유가가 불안하고 유가가 오르면 또 인플레이션 또 한 번 또 금리 인하 스케줄 늦춰지고 갖다 쓰는데, 실제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면전인데 그럴 확률이 현저히 적다는 거. 이 부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반기에 그런 과대 낙폭 충분히 메울 수 있는 상승 흐름 기대하는 것 중에 국내 이슈도 당연히 이제 짚어드려야 될 텐데, 금투세예요. 이게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도 엮여 있어서 발언이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 한 사람으로서도 반대를 합니다. 이게 왜인고 하니 금투세가 감세 그런 이슈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게 그 시행하려고 하는 그 예시들을 보면 조금 이제 주식에 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1,400만 명의 개인 투자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1%가 낸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근데 나머지 99%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그런 논리를 내세우기도 하는데,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1%의 영향력이 정말 크지 않습니까? 어떤 한 종목에 크게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금투세 이슈로 팔게 되면 그냥 그 밑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하방 압력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 논리, 수급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게 이번에 이제 증권 거래세는 인하하고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국내 증시가 상반기 말쯤부터 단타 장세, 변동성도 크고 시세 연속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똑똑하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타로 대응하시는. 근데 단타가 정말로 이제 쉬운 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모니터 앞에 계속 앉아 있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매매 기법이기도 하고, 그런 투자적인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이제 주식 메리트에서도 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으로 금투세 관련해서도 이게 하반기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금투세보다는 오히려 이제 밸류어 주주 환원, 주주 환원이나 배당 세액 공제도 해주고 그런 밸류업에 초점을 두는 게 올바른 우리 증시에 이제 바라봤을 때 맞는 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경기 침체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표되는 그런 미국 경기 지표들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또 중요한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지금 그 편차가 너무 커요. 예측할 수 있는. 그래서 충분히 수급적으로 더 하방 압력이 작용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그 기업에 초점에 두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중동 이슈는 언제나 그랬듯이 단기 이슈로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리고 국내 증시는 금투세에 관련돼서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조금 더 우세하고 민심을 조금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하반기 주요 변수인데, 지금 현 시점보다는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충분히 지금 레벨보다는 코스피 지수로 말씀드리면 그 지난주 금요일 하방이 시작됐던
2,720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만회하는 그림. 이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시황을 요즘에 계속 네. 이런 시황을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네.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런 그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다만 또 이제 중요한 게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반등에 나서고 지금보다 좀 오르더라도 이제 분명히 먼저 치고 나가는 업종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장치 후에 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오은택 전문가님께서 시장 아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과대 낙폭은 좀 과하다. 시간이 문제지 충분히 만회가 가능하니까 기다려보라는 말씀해 주셨고, 경기 침체도 아직은 아니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중동 이슈는 단기 이슈로 소멸될 가능성이 높고, 또 마지막에 금투세에 대한 의견까지 이렇게 여러분들께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시황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2024 하반기 두 남자의 선택이라는 코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이렇게 오늘 또 업종, 하반기에 주목해야 될 업종에 대해서 가지고 와 주셨는데, 네. 우선 김범준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것은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 벌써 이제 네, 주제를 방금 또 네네네. 오은택 바로- 전문가님께서 밸류업을 굉장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업종에 관련돼서도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일단 좋게 본다고 하시니까 네. 오늘 제의 음. 자료들이 좀 더 좋은 근거 자료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고요. 일단 지금 바로 들어가도 될까요? 네, 바로 네, 들어가셔도 네. 됩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일단 지금 이제 하반기라 보기 좀 그래요. 일단 6월 달이 지나갔고, 네. 일단 7월 달도 지나갔고요. 8월 달 이제 8월 중순, 이제 9, 10, 11, 12 남은 계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우리가 이제 주제가 이제 하반기라는 큰 틀을 좀 봐서 굵직한 좀 주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벤트들이죠. 일단 8월 달 금리 우리가 증시가 크게 떨어졌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경기 침체라란 말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선별적으로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온 건데 사실상 지금 금리 9월 달에 0.25% 인하할 가능성이 거의 좀 90%가 좀 넘는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혜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9월에 이제 금리 인하하고 또 연말에 한 번 더 하면 이제 대한민국 지금 0.5%, 3.5% 기준금리도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게 먼저 시장이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럼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최근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많이 올라가고 있고, 건설주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벤처기업, 금융주들도 좀 흐름이 괜찮은 상황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하반기는 이미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아니고 아직 올라가고 있지 않은 그런 종목들을 또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금리 인하 수혜주들은 일단 패스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의 이제 11월 대선 사실상 가장 큰 이벤트인데 지금 이제 해리스라든지 또 트럼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지율 간의 격차 또는 지지율 간의 또 엎치락 뒤치락 이 이슈로 인해서 뭐 트럼프가 우세하다 그러면 뭐 방산이라든지 뭐 원전 이런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해리스 후보자가 이제 부통령이 또 지지율이 또 넘어섰다 하는 바람에 또 신재생이라든지 또 마리아나 또 제약, 낙태권 보장 이런 관련주들이 올라가는데, 일단 이 관련주들은 지금 너무 가장 핫하기 때문에 일단 또 패스를 했어요. 그래서 남은 부분이 동해 시추와 또 밸류업 부분인데 네. 오늘 이제 선택한 부분이 바로 그 중에서 밸류업을 또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일단 밸류업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워낙 밸류업 쪽에서 이슈가 포커스가 몰려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 금리나. 오히려 또 뭐 미국 대선 그리고 이제 동해 시주 이쪽으로 포커스가 쏠려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주식이라는 게 예상한 만큼 우리가 기대한 만큼 올라갑니까, 우리 앵커님? 아니요. 아니죠. 안 올라가요. 항상 우리가 기대했던 것 그런 업종들은 잘 안 가고, 맞아요. 그렇죠?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던 업종들이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탑픽을 오히려 지금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종들도 많겠지만 오히려 재료는 많은데
오히려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도에 또는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은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수혜주들이 조금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큰 타일에서 제목을 좀 정해봤고요. 네. 한번 근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는 아직 법적으로 뭐 입법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네. 행정 쪽에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만 좀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 그럼 대표적으로 배당을 좀 많이 하거나 아니면 자사주를 소극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를 낮춰주겠다라는 이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큰 틀로 좀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무슨 일정이 있냐 보니까 네. 밸류업의 이런 자사주 소각뿐만 아니라 환원율이 높을 수 있는 기업들을 묶어서 정부에서 밸류업 지수를 9월 달에 지금 9월 지수를 개발하겠다고 좀 나와 있고 네. 그리고 12월 달에 올해 연말이죠. 네. 지수 연계 ETF 상품을 12월 달 출시한다라는 이거는 이제 확정이 됐고요. 네. 이건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봐야 될 부분은 일단 지금 배당률도 높지만 더 높아질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자사주 소각이 가능할 수 있는 기업 대표적으로 유보율이 좀 높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밸류업 지수 그러니까 정부에서 밸류업 지수를 이제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기업분들, 업종들이 사실상 우리가 투자 포인트가 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 하면 사실상 우리가 많이 떠오르는 게 금융주를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근데 금융주들은 대표적으로 고금리, 금리가 높을 때 수익을 많이 받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동안 좀 많이 좀 올라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반기에 밸류업들이 금융주들이 뭐 떨어진다 이건 아니지만 만약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면 네. 사실상 금융주들의 메리트보다는 지주회사라든지 아니면 금융주가 올라갈 때 올라가지 못했던 배당률은 높지만 덜 올라갔던 뭐 석유주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일단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올해 제가 외국인들이 이제 21조 원을 좀 산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중에 금융, 지주, 통신, 유틸리티 대표적으로 이게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인 거거든요. 업종들인데 그 중에 절반을 21조 중에서 10조 가까이를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도 1년 이상 못해도 이제 5년 가까이를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을 한 거고 외국인 입장에서도 지금 상반기에 매집이 들어간 이유도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흐름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 요즘 업종들이 선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뭐 예를 들면 방산주도 하루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급락 나오고 변동성이 너무 커요. 너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종을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대긴 맞지만 우리가 만에 하나 단기 투자가 좀 어렵고 조금 더 연말 배당까지 이제 금리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배당을 더 높일 수 있는 기업이라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저는 하반기에 오히려 밸류업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더 부각이 받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결국 밸류업 핵심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 업종들의 특징을 보니까 오히려 매출 대비해서 투자를 많이 안 하는 회사들이 밸류업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주들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IT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매출 대비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주 환원에 있어서 되게 공격적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금융주들은 또는 유틸리티 기업들은 매출은 커요. 하지만 성장성이 그렇게 높은 기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은 좀 하고 주주 환원 쪽에서 크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집중하는 업종들은 지금 지주회사, 자동차 회사, 은행 회사, 보험, 그리고 유틸리티 업종들을 주로 매집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업종들이 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일본,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일본 국가가 네. 전년도부터 해서 올해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게 대표적으로 밸류업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결국 밸류업에서 우수 사례가 됐던 기업들이 결국 시장에 아웃퍼폼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충분히 메리트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외국인이 좀 들어온 포인트가 이 대한민국 하반기에 주요 모멘텀이 될 것 같다라는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여기서 수혜주 포인트는 잠시 후에 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하반기 주요 이벤트들, 미국 9월 금리 인하, 미국 11월 대선, 그리고 동해 시추와 밸류업 중에 그 중에서도 오히려 재료는 많은데 사람들의 관심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업종이 밸류업이다. 그래서 밸류업을 하반기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 업종으로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은택 멘토님께서는 어떤 업종을 가지고 와 주셨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 와 주셨거든요. 네. 신재생 에너지 한번 왜 이 업종을 하반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업종이라고 가지고 와 주셨는지 자세하게 한번 풀어주십시오. 일단 저는 지금 PPT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PPT 이제 상대적으로 되게 초라하게 한 장만 했는데 네. 내용은 꽉 채워왔습니다. 네. 뭐냐면 일단은 이게 범준 멘토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구나 예상할 수 있지 않은 곳에서 큰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어떤 업종을 선별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금리나 사이클에서 많이 언급되는 제약바이오를 해야 되나, 건설을 해야 되나, 뭐 게임주를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구심 끝에 내린 결론은 신재생입니다. 주요 이유들은 이 네 가지로 분류해서 이제 PPT를 작성을 했는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제 어제자 소식이죠. 핵심 경합주 세 곳에서도 이제 트럼프의 4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다는 현재 추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제가 이제 미국 이제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네. 정치 이런 걸 예측해 봤을 때 가장 조금 약점이 될 수 있는 게 트럼프에 비해서 해리스가 경제 정책이나 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실제로 미국 이제 유권자들 입에서도 경제 신뢰도 그러니까 경제를 누가 더 잘 다룰 것인가 이런 것을 물음에도 해리스가 소폭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약점도 어느 정도 지워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최근에 이제 주요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조금 이제 격화돼 있고 조금 이제 그 발등에 불이 떨어졌구나라고 느껴질 만한 조금 무리수를 드는 경우도 보이고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어떤 우리 대선도 이제 여러 번 마주했었지만 네. 전형적으로 이제 향후 조금 긍정적이지 못할 때 그런 전략을 많이 펼치는 경우를 봤을 때도 그렇고 네. 앞으로 이제 제가 예측하는 미국 대선은 조금 해리스가 조금 우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거기서 이제 신재생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누가 우세를 보이는지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설문조사를 이제 보니까 유권자들의 70%가 대통령이 누가 됐건 유권자들의 70%는 청정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지속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나타냈어요. 네. 그게 무엇인고 하면 해리스가 됐던 트럼프가 됐던 이제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이슈가 됐다는 뜻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돼서는 뭐 의료용 대마나 뭐 낙태권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단기에 좋은 시세가 나왔지만 신재생은 그거보다 종목이 훨씬 많고 우리 증시에서 시총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종목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수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섹터기도 하고 큰 업종이기도 해서 트레이드 접근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더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한 업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해리스가 만약에 제 예측대로 뭔가 우세를 이어가게 되고 집권을 하게 된다면 또 때마침 이제 미국 전력망 인프라 교체 시기도 도래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 전력망 인프라를 이제 설치하고 수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로의 가속화가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 부분 착안을 했고 또 네.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주식을 바라볼 때 있잖아요. 뭐 데이터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뭐 전망도 중요한데 제가 가장 초점을 두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실제로 체험을 해보고 써봤을 때 좋은 거를 그런 기업에 투자하라는 그 주식 현인의 말씀도 있었고 네. 그 관점을 항상 견지하면서 매매를 하고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상반기에 AI 뭐 관련 반도체 모멘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비슷한 관점으로 뭐냐면 AI가 이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일상은 편해지고 조금 더 효율성이 높아지고 우리의 삶은 더 윤택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한테 이롭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신재생으로 돌아와 보면 여러분들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하다고 합니다. 섬찟하지 않나요? 점점 더 더워지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번 연도도 너무 더운데요. 그렇죠. 저도 더워 죽겠는데 네.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하다고 해요. 네. 이거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어떤 뭐 어느 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도 다 느끼실 수 있는 공통된 어젠다, 어려운 말로 어젠다, 공통된 이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이슈의 뭐 강도나 지속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 이 이상 기후로 인해서 뭐 폭염, 폭우, 뭐 미국 지역의 허리케인까지 해서 이상 기후에 관련된 이러한 재료, 뭐 모멘텀, 이 지속성과 강도는 앞으로도 상당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해리스뿐만 아니더라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하려면 기후 위기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화석연료도 있겠지만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착안을 했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도 이제 방금 언급드린 상반기에 가장 시세를 냈던 업종 중에 가장 좋았던 게 AI 반도체잖아요. 네. AI 반도체도 그렇고 이런 이상 기후도 그렇고 전력난, AI 뭐 반도체 쪽은 뭐 데이터 센터의 전력난, 이런 고온 뭐 관련돼서 이 전력난 여러 가지 전력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여기서 이제 에너지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 어떤 것을 공급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자리를 신재생이 차지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이 부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좋게 보는 건 어쨌든 주식은 쌀 때 사야 돼요. 그 관심이 없고 뭔가 시세를 내기 전. 뭔가 그 여러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기 전, 기사화되기 전 그런 조금 더 차트로 봤을 때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을 사는 게 투자 관점에서는 가장 유리한데 제가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재생 쪽에는 뭐 태양광도 있고요, 풍력도 있고, 뭐 더 나아가 수소도 있고, 탄소 포집도 있고, 이제 원전도 뭐 추가될 수도 있고 여기에 뭐 2차 전지도 어쨌든 친환경이란 말이죠. 신재생 관련해서 다 시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뭔가 이 모멘텀화가 됐을 때 지속성도 강하고 강도도 세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증시 뭐 지수도 방어하면서 시세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섹터라는 거. 여러분들 테마로 그치는 그 이슈들은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은 종목이 개수가 몇 개가 없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대마 관련해서 요즘에 의료용 대마 관련돼서 뭐 화일약품이라든지 오성첨단소대라든지 뭐 CTC 바이오, 우리바이오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실제로 시총에서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작고 시총에서 너무 작아요. 같은 업종, 같은 섹터에서 올라갈 때는 한쪽은 예를 들어서 소재, 한쪽은 뭐 부품, 한쪽은 뭐 장비 이렇게 여러 섹터 안에서도 쪼개져 있어야 이렇게 수급이 순환매를 돌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업종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신재생이 뭐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맞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린 대로 쫙 훑어보니까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종목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금 실적은 안 좋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직까지 하단에 있는 이유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게 여러분들 SK 하이닉스 있잖아요. 작년에 23년도 말 기준으로 영업이익 적자 난 거 혹시 아시나요? 그랬어요? 모르셨나요? 네. 올해 들어서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 52주 신고가 마주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분명히 그 시점에 반도체가 보여준 그런 뭐 인위적인 감산, 뭐 재고 누적 이슈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신재생 관련해서도 명확한 거는 지금까지 최근까지도 실적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약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CS 윈드도 분기 기준으로 1,300억 정도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풍력 관련주죠. 그리고 뭐 태양광 관련해서 하나 솔루션도 막 화난 솔루션이라는 말도 많아요. 주가가 안 오르니까 그 밴드권에서 움직이니까. 근데 이 적자폭 축소하는 모습 그리고 뭐 미국 25년도에 태양광 셀 쇼티지의 뭐 수혜 기대감 증폭되는 부분 여러 가지 정책적 글로벌 정책적 모멘텀 뭐 대선 이슈 그리고 우리 증시에서 아직 저가 메리트 부각된 부분까지 총칭해서 이제 고려를 하다 보니까 신재생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시세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오은택 전문가님께서는 2024 하반기에 주목해봐야 될 업종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 주셨습니다. 우선 미국 대선 관련해서 해리스 후보가 우세하기 때문에 또 글로벌 이상기후, 전력난 이슈 그리고 실적 개선과 가격 부담으로 2024년 하반기에는 좀 신재생 에너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김범준 멘토님 네. 지금 이렇게 이슈 3가지 가지고 주시면서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덜 받는 것이 밸류업이라서 밸류업을 꼽아주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 오은택 전문가님께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아주 많이 받고 있는 미국 대선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주셨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신재생 에너지 업종들의 차트들이 지금 거의 바닥군이긴 해요. 네. 바닥군이어서 차트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네. 매우 싸다. 지금 그런 매우 싸다. 부분이 포인트가 있는데 만에 하나 요번 이제 9월 달 넘어서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이 네. 확 올라간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지금 이제 변동성에 의해서 변동성도 심한데 네. 그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네. 상승 동력이 네.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상승 동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맞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는 부분이 뭐 없을 네. 수가 없어요. 네. 만약에 이제 제가 예상한 대로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 트럼프 우세 시장으로 펼쳐지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해리스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미국 대선 이슈보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입방아에 지속적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이상기후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 지금 폭염 마주하고 있는데 올해 여름이 가장 더 시원하다니까요, 여러분들. 무서운데요? 앞으로 이 관련된 정책 국내뿐만 아니라 네. 글로벌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요. 언제 수급이 들어와서 어느 시점에 그것까지 알면 참 좋겠지만 저는 어느 시점이 됐건 올해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하반기 이후로 이제 만약 트럼프가 우세해가지고 만약 이런 시나리오가 펼쳐지더라도 충분히 시세를 피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이상기후와 그리고 전력난 인프라를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이 가장 싸고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반론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동의하시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저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오은택 전문가님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우리 김범준 멘토님께서 이렇게 재료는 많은데 사람들의 관심을 덜 받는 종목으로 밸류업 업종 가지고 주셨는데 의견 있으신가요? 예, 이제 뭐 의견을 드려야겠죠. 네. 뭐 친분은 준비한 뒤로- 게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친분은 이제 일단 뒤로 네. 한 채. 예를 들어서 혹시 원도속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원도석? 원도속. 우리 범준 램프님한테 뭘까? 물어보는 건데. 저요? 네. 원도속? 네. 원도석? 뭐 또 속았나 네, 뭐 그렇죠. 이런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전에 또 속았다는 말. 맞아요. 원전에 또 뭐냐면 속았다. 우리 주식시장 특징이 그거예요. 뭔가 사람들한테 각인된 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밸류업 프로그램이 뭐 일본 시장 뭐 PBR 한 배 이하 종목들 벤치마킹 해가지고 붐업이 실제로 됐고 그걸 이제 벤치마킹해서 이제 들여온 건데 일단 고배당주 관련해서도 지금 언급해 주신 뭐 금융주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시세의 변동성이 가장 약한 섹터임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배당 메리트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말만 되면은 이제 서늘해지면 배당주 사서 뭐 배당 고배당주에 투자해야 된다 막 그런 말이 옛날부터 있긴 했는데 중요한 게 배당보다 그 시세가 나오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사람들한테 인식된 그런 금융주라든지 저 PBR 관련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금융주 단이 변동성이 상당히 적고 안정적인 종목으로 각인되었다 있다는 그 부분과 또 중요한 게 이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정책적으로 이게 지속성을 가져가야 되는 문제고 근데 지금 아까 언급드린 금투세 이슈도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상계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할 것 같아가지고 예, 그 부분 짧게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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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올해 상승률이 가장 좋은 업종이 바로 금융주입니다. 네. 업종 자체로 본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변동성은 좀 약하긴 하지만 사실 지금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상승률만 본다고 하면 사실 밸류업 관련 업종들이 주로 상세가 좀 높은 부분인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정책 사실 이제 일본도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22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22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빛을 발한 것은 23년도와 24년도 지금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정부에서 꺼내든 게 이제 올해 상반기 2월 달부터 이제 꺼내들기 시작했는데 올해 하반기 또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본다고 하면 물론 중간중간 우리가 좀 기대치보다 좀 떨어지는 그런 이제 정부의 그런 대응이 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결국 조금 더 길게 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배당이 이제 금리 인하하는 시점에서 배당이 좀 높아지는 시점엔 충분히 하반기에 메리트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짤막하게 또 코멘트를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 분 썰전으로 각자 가지고 와주신 업종에 대해서 의견 내주셨고 또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잘 봐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두 분 김범준 멘토님 그리고 오은택 멘토님 모시고 이렇게 업종에 관련된 2024년 여러분들께서 봐야 되는 업종에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 어떤 관심주를 좀 가지고 가셔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슈퍼멘토 김범준 멘토님 그리고 오은택 멘토님께서 업종 분석 관심주를 직접 이렇게 가지고 와 주실 거고요. 또 투자 전략 추가 교육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슈퍼멘토 무료 클래스 참여 방법은 포털 검색창에 이데일리 TV 꿀맛 주식을 검색하시면 제일 첫 번째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전문가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김범준 멘토님 무료 교육방 입장 그리고 오은택 멘토님 무료 교육방 입장 빨간 색깔 버튼이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추가 교육 받으시고 또 오늘 이야기 나눴던 그 2024년 주목해 봐야 될 하반기 업종에 대한 관심주도 공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두 분 함께 주셨는데 짧게 마지막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은택 멘토님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둘이 같이 하니까 너무 네. 좋았어요. 재밌으셨어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종종 있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는 조금 더 세게 공격을 하면서 네. 강화하는 모습도 끌어낼 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세게 좀 기대해드리고요. 자, 김범준 멘토님도 오늘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또 개인적으로 또 친분이 있는 네. 또 전문가분이랑 같이 나와서 네. 또 유익했던 방송이었던 것 같고요. 또 불러주시면 다음에 또 좋은 강의와 또 좋은 또 주식 방송으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오은택 전문가님 그리고 김범준 전문가님과 함께 2024 하반기 두 남자의 선택이라는 코너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시고 또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셨던 잘생긴 주민환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꿀맛 주식 릴레이 방송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